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모든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치료가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이 전립선 치료를 안 받는다고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를 방치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 내버려 두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처럼 초기에 전립선 치료를 시작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됐을 문제들을 나중에는 아주 더 큰 문제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방치하면 다음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변 불편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끊기는 세뇨,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참기 어려운 절박뇨,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야간뇨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요로 감염이 잘 생깁니다. 소변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잔뇨가 남을 때는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세 번째, 소변을 보고 싶어도 전혀 소변이 안 나오는 급성요폐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급성요폐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병원에 와서 소변줄을 차야 됩니다. 네 번째, 잔뇨가 지속적으로 남으면 방광에 결석,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지속적인 전립선의 자극이나 손상 때문에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을 오래 방치하면 소변이 거꾸로 뒷방향으로 향하는 소변 역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소변 역류는 콩팥 기능에 손상을 줘서 콩팥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방광 기능도 나빠집니다. 방광의 수축력이 없어지면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게 돼서 영구적으로 소변줄을 차거나 자가도뇨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전립선 비대증 초기에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걸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변 불편 증상이에요. 즉, 전립선 비대증 증상만 잘 확인을 해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상이 심할 때 세뇨, 절박뇨, 빈뇨, 야간뇨 등의 소변 불편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나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요폐, 반복적인 요로 감염, 혈뇨, 방광결석 같은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건강위험. 전립선 비대증으로 방광이나 콩팥 기능이 나빠진 경우에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꼭 필요해요. 다섯 번째, 환자의 선호. 일부 환자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는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치료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비대증 치료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병원을 방문해서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불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전립선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소견이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 잔뇨 검사. 소변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 양이 많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로 감염이나 방광결석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잔뇨가 많을 때는 치료를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소변 속도 검사. 소변 속도가 느려지면 전립선 비대가 요로를 막고 있다는 뜻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비대증이 많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치료를 미리 받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에서 방광의 벽이 두꺼워져 있으면 이런 분들은 방광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하게 노력을 해서 소변을 배출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고, 방광의 벽이 두꺼워져 있으면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치료를 잘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변 검사. 반복적인 감염의 증거나 소변 검사에서 요로 감염이나 혈뇨의 증거가 있다면 이것도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다는 뜻이 되니까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검사 소견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병이 더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저희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소변 문제, 전립선 비대증 관련해서 간단한 상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전립선 관련해서 진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661-2282 전화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